이제 동부화재 한번 볼까요? 이게 시책 비교를 하실 때 소형사는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소형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0%를 뺀다고 해도 그 매출의 5%도 안 된다고 하면 회사에 그렇게 큰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건드리고요. 이제 큰 사이죠. 빅4, 현대, DB, 메리츠, 삼성 이런 데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교가 더 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동부화재 볼게요. 동부화재 똑같이 총량은 1000%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책이 1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책은 어떻게 되냐? 설계사 시책은 보여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150, 250, 650, 950, 1250, 1550 똑같이 1550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1550%에서 아까 현대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이 좋은 게 뭐냐면 월간 시상이 동부 같은 경우도 550%예요. 이 중에 1일에서 31일 구간이 550%.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첫 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합쳐서 550%. 그러니까 금액을 막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3만 원만 해도 550%. 그럼 이제 1000%만 이제 주차 시장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DB 같은 경우는 플래티늄 시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350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350을 판 사람들만 플래티늄 FP라고 해서 100을 더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1450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모두 다 공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얼마인가요? 2500%입니다. 이게 동부화재도 마찬가지 5월인가는 2900%까지 됐었어요. 근데 썸머 시책이 있고 또 매달 조금씩 시책이 오르고 내리고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구독자님의 회사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요? 이제 메리츠는 월간 시책은 없네요. 조금 아쉽지만 대신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수수료는 내가 몇 프로 구간이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설계사 수수료 구간은 메리츠 850%,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시책 100%, 그 다음에 설계사 시책은 자 더해볼게요. 600 더하기 600 더하기 간편이나 또또하면 400%를 더 준대요. 일단 그럼 간편을 팔았다고 칠게요. 그럼 1200에 1600에 또 연속가동 600% 그러면은 2200%, 그 다음에 인보험 정규시상 1200, 1600, 2200, 2300%입니다. 네, 첫 주차 2300%. 미쳤네요. 네, 그러면은 얼마죠? 3250%입니다. 지금 앞서도 이제 말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설계사 수수료 구간이 85%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환수가 24개월이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은 총 납입 보험료는 2,400만 원이라. 근데 수당이 3,25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인가 차익 환수 제도라는 게 생겼죠. 이게 왜 생겼냐면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이제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겠다 이런 건데, 보시다시피 워낙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이제 GA들이 이제 유통회사라고 해서 왜 설계사만 다 시책을 다 가져가냐, 본사도 좀 가져가겠다 이래서 이제 회사별로 갭이 사실 예전보다 많이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무해지형이나 이런 판매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보험 원수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높은 시책은 이제 몇 년간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사실 GA 대리점 간 투명한 회사와 이제 투명하지 않은 회사 간의 갭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 B씨였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시대에는 정직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게 지금 이런 숫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과적인 숫자는 진짜 속일 수가 없어요. 숫자는,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저희 회사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본인에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수료도 수수료인데 퇴사 시 자녀 수수료를 지급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급여 명세표를 지급을 하면서 투명하게 지급을 하면요, 그 재직자의 기준과 퇴사자의 기준이 같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퇴사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기계약은 놓고 가야 되겠지만 이제 모든 수수료를 다 받으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수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퇴사 시 잔여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된다 하면
그래 저 친구가 잘하면 잘할수록 퇴사시 잔여수가 높아요. 제가 이제 2억 정도 된다고 하면 연봉이 4억에서 6억이 퇴사시 잔여수료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웬만해서는 퇴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에서 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말이죠. 좀 큰 약속이 아니면 그냥 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퇴사시 잔여수료가 지급이 된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나 대표이사님들이 이런 약속을 하는 회사들은 이제 퇴사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네. 이제 메리츠까지 끝났고요. 메리츠는 지금 시책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읽어드리면 인보험 시상, 조기가동 시상, 간편 추가 시상, 또또함 추가 시상. 그러니까 간편이나 또또함을 팔았을 때 400%. 그리고 인보험 시상이 600%, 조기가동 시상이 600% 이렇게 되거든요. 연속 가동이 최대 600% 이렇게 되는데 메리츠는 이제 그 누적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의 회사와 어떤가 바로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끝에 이렇게 메모장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화질이 제가 8월에 이제 저희 사무실 인원들에게만 소식지 강의를 했거든요. 이걸 뭐 유료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희 팀원들한테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있는데 이제 3년 전에 산 노트북으로 찍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노트북을 샀거든요. 소식지 강의 하려고. 근데 지금 이 강의 할 때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나 더 해볼까요? 어디 하나 더 할 만한 데가 있을까? 글쎄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그냥 요까지 손해보험 시책 강의를 마치고요. 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회사인지를 정말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더 투명하고 이럴지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희 회사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율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퇴사시 잔여수료 매월 지급 앤드 급여 명세표 지급 앤드 퇴사시 퇴사자와 재직자의 기준이 같은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규정은 바꾸는 거는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입사 때 기준과 재직 시의 기준과 퇴사자의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했지만 잠깐 더 얘기를 하면 이거 퇴사시 잔여수료, 내가 지금 현재 퇴사를 한다면 잔여수료를 지급 안 하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셨고 기존의 계약 중 만약 실효나 해약으로 인해서 환수 발생 시 당신의 잔여수료를 1억이 넘는다고 가정하에 그러니까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시는 분인가 봐요. 그때 한 건 실효로 환수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 1억에서 100만 원을 빼면 되는데 그냥 100을 추가로 환수합니다. 네. 그 설계사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잔여수료는 지급을 안 하지만 실효나 해약으로 환수 발생 시는 잔여수료로 커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입사 때 약속을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왜냐면 퇴사를 한다면 관리자하고 설계사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신뢰가 깨졌으니까 같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자가 잘 해주나요? 약속을 지키나요? 이미 신뢰가 깨진 사람이 그 마지막 약속이라도 지킬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만약에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